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야죠? 당연히 이제 연락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면접 준비를 시작해야죠. 당연히 연락이 올 거기 때문에 면접 그럼요. 준비 시작해야 되는데 네네. 스크립트를 제가 보내줄 거예요. 네네. 이거는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가 36개예요. 그 준비하는 문항이랑 작성 가이드를 보내줄 거고 네. 그 부분을 작성해서 다음에 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오늘은 맛보기로 자기소개 구성하는 부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이력을 연대기 순으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량별로 정리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준비를 안 하면 연대기처럼 얘기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어디서 뭐를 전공했고요. 최근까지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일했고 그냥 팩트 나열만 하는 수준으로 끝나요. 이력이 조금 많고 경력직이다 그러면 역량 표현보다는 이력 정리를 해서 어필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다만 여기서 그냥 팩트 나열의 식으로 이력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이력이 내 경력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꼭 들어가줘야 합니다. 문장의 말미는 항상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로 끝나야 돼요. 역량별로 정리하는 건 보통 이제 주니어급 친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고전적이고 오래된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만큼 좋은 게 또 없어요. 가끔 이제 이 역량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하면 어떤 피드백이 오냐면 나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말하네요. 그냥 인사 담당자나 혹은 이제 실무자들의 어떤 피드백을 너무 크리티컬하게 듣지 않는 것도 그냥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쿨하게 넘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어필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연대기로 팩트만 나열하면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데 라고 또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내 줏대를 가지고 잘 정리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한테 있어서 가장 굵직굵직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그게 이제 나타내는 의미가 곧 역량이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를 어필하는 식으로 가는 방법을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가 역량별로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연대기 순으로 이력을 얘기하기에 이력이 그렇게 막 파워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그리고 어차피 이걸 약간 섞어요. 저는 역량을 어필하는데 이력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직무에서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직무를 내일 당장 입사하더라도 바로 실무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심지어 인턴도 마찬가지예요. 네. 되게 웃기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게끔 자기소개를 구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일반적으로 5문장으로 끝내라고 해요. 저는 3가지 키워드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어차피 PT 면접이나 이런 데 가서도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3가지 정도로 놓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3반 구조화를 시켜서 본론 3개를 나누고 3개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그냥 기본적으로 제일 안정적이라고 봐요. 3가지 키워드를 뽑아내고 네. 3가지 역량을 어필을 할 건데 각각을 뭘로 키워드를 잡냐에 따라서 내용 구성을 가는 거죠. 그래서 5문장인 게 처음에 서두 문장, 네. 그 다음에 각각 역량을 어필하는 문장 하나씩,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문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서두에는 1번 키워드, 2번 키워드, 3번 키워드를 갖추고 있는 지원자 누구다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역량은 보통은 이제 뭐 유학이나 일반적인 역량,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좀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주니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학창 시절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보통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업무 역량이나 아니면 회사 이력을 기반으로 한 어떤 역량들을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실무 지식이나 아까 실무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받고 있는 교육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마지막 이제 정리 문장에서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자료들 막 보시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와 내가 이 직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어떻게 1분 안에 다 나오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방법을 쓰시면 나옵니다. 네, 내가 이력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 기반으로 조금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구성을 좀 해줄게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작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구성하기 전에 각각의 이력 내용을 기반으로 뭘 뽑아낼지를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지금 무역학 전공을 어느 정도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역학 전에 이 무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를 같이 얘기를 하면 잠깐 쇼핑몰 운영했었다고 네, 네. 했었잖아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연결을 좀 해볼게요. 그렇다고 쇼핑몰 이력을 너무 어필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 무역학으로 가기 위한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서의 역량을 어필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전공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갖게 됐다. 네. 이 역량 키워드는 잠시 후에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의 이력이 21년도 들어서 실제로 업무를 해본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이 지금 그 인턴 했던 거랑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제가 이제 하라고 했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연결한 어떤 키워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겠죠. 이 외에도 뭐 빅데이터나 본인이 교육 들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SCM 직무 부트캠프 이런 네. 것들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필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각각의 키워드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역학을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지식적인 부분이 들어갈 거고 빅데이터나 SCM 직무 부트캠프를 한 것도 지식적인 부분이 네.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조금 쇼핑몰 한 거랑 연결해서 어떤 역량을 끄집어낼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인턴이랑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보여줄 건지 어떤 키워드로 빅데이터랑 SCM 직무 부트캠프를 어떻게 연결해서 보여줄 건지 이걸 조금 고민해보고 잘 정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결론 말미쯤에 직무 지원 동기에 뭐 무역학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빼고 구성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구성을 바꾼다는 의미는 첫 번째 무역학 전공에서 보여주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나 네. SCM 직무 부트캠프를 통해서 나타낸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실무 지식인 거잖아요. 결국에. 네네네. 그러니까 SCM 관련된 실무 지식을 이제 어필하는 게 두 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를 좀 분산시켜서 무역학이든 직무 부트캠프든 네. 둘 중에 하나를 빼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분리시켜서 각각 놓던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네. 어떤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얘를 어필할 건지를 한 번 더 거꾸로 생각해보고 중심된 그 키워드의 사례를 뽑아서 네. 이제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같이 저랑 고민을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이렇게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력을 나눠서 이제 어필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영상을 끊고 저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면접 준비하는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물론 모든 문항을 다 오픈해서 보여줄 수 없겠지만 면접을 이제 실제로 가기 전에 저랑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보여줄 거고 내용들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도 면접 준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브랜드님 면접이 잡혔어요. 추천권으로 2개가 들어갔고 제가 힘을 좀 썼어요. 이제 앞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곳도 이제 아마 하나씩 연락이 올 거라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려고 급하게 불렀어요. 갑자기 내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약속했는데 막 취소시켜가지고 근데 뭐 코치님 자주 뵈면 좋죠. 아, 네, 고마워요. 스크립트를 제가 먼저 줬어요. 구성해 온 부분을 조금 보면서 전체적인 가이드를 좀 짚어서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갈게요. 일단은 자기소개를 제일 먼저 작성을 시키는데요. 보통 이 자기소개는 본인의 이력 중에 좀 중심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많이 기술을 하라고 얘기하고요. 시간의 순서대로 이제 좀 기술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부분도 그렇죠. 기술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볼게요. 면접 볼 회사가 패션업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아주 유명한 그 기업, 네, 그 기업에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패션업계의 경험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본인한테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력들 좀 살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쇼핑몰 운영했던 경험이 나와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땡땡땡이라는 쇼핑몰을 친구들하고 운영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패션업계를 쭉 경험을 해왔다라는 거를 한 문장 안에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력서 상에서 보면 3개의 경력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3개의 경력 사항이 전부 다 패션 쪽이에요. 3개의 이력 자체를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땡땡땡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으로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이러이런 인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회사에서 이런 직무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같이 어필을 하면서 쭉 이제 패션 경험을 해왔다 라는 게 좀 많이 어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직무적으로도 좀 매칭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뒤에 보면 패션 트렌드 변화, 고객 니즈, 이윤 창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영업이랑 마케팅이거든요. 워딩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 직무는 SCM이죠. 그럼 SCM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로지스틱스 쪽의 부분, 본인이 실제로 했던 업무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여기서의 이력은 인터내셔널에서 인턴을
우선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은 사실은 경력으로 보기가 애매해요. 사업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잘 살려서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사업은 어떤 회사에서의 경험이나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조금 해주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 매칭이 되는 이력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인턴 이력이기 때문에 쭉 패션 산업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경험을 해왔고 특히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했던 이러이러한 업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이렇게 해봤다. 한 문장 안에 패션 산업군에서의 경험과 직무로서의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기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중간에 뭐뭐뭐 했었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두 문장이 되겠죠. 아예 마침표처럼 끊는 게 아니라 네, 연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 뭐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를 써도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만약에 이거를 고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했었고 반말이 돼요. 아예 끝낼 때는 단아까로 끝내는 게 맞고요. 중간에 연결할 때는 뭐뭐 하고가 아니라 뭐뭐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연결하는 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와 더불어 뭐 이런 말들이 스크립트 상에서도 빠져있는 게 좋은 게 아무래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이와 더불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코치님이 이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가급적 스크립트 전체상에서 좀 빼주는 게 필요해요. 보면 다양한 인종, 원활히 소통 이렇게 수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수식 어구를 쓸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건 너무 뭉뚱그린 표현이나 실체가 없는 표현들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스페인에 교환학생 가서 보여주고 싶은 건 어떤 역량이에요? 다양한 인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경험과 스킬을 키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경력을 쌓기 전의 이력이기 때문에 얘가 네. 먼저 나와야 돼요. 패션 전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다음에 특히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얘 이력을 조금 더 이제 SCM 관점으로 어필하고 첫 번째 문장에 스페인 교환학생이랑 무역학 전공한 부분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야 된다, 추가로. 마지막에 최근에 이 자격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한 문장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럼 여기서 이제 직무 지원 동기가 빠져도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게 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취미,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입었던 옷 코디나 이런 것들 올려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면 좋은데 굳이 꼭 모든 걸 패션 쪽으로 연결을 무조건 지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바스러운 부분 혹은 이제 모든 문항의 포부를 연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네. 연결을 해야 되는 문항들이 있는데 취미나 특기 같은 거 얘기하거나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문항들은 진짜 가볍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요. 라이트하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세 번째, 장단점 얘기를 해볼게요. 장단점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장단점하고 사례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소서에 써야 되는 사례랑 실제 면접 답변에 써야 될 사례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네.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똑같이 나타나는 게 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사례가 경향적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는 이렇게 했었고 제가 이러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게 연결성 있게 한 장점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보통은 자소서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기승전결의 구조로 스토리라인을 짜서 내가 이렇게 해결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스크립트 내용에는 조금 경향적으로 보이게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학부 때 되게 어려운 과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걸 해냈고 실제 업무를 할 때도 제가 이러이런 부분들을 맞닥뜨려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엔 제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식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설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는 그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만 너가 그렇게 했던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점을 쓸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업무상의 치명적인 걸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아니면 약속 시간을 좀 잘 못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게으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내 직무를 함에 있어서 치명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을 또 쓸 때 주의해야 될 건 두 번째, 극복 사례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가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을 써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극복 사례를 쓰면서 저 이거 단점이 게으르다인데 극복을 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단점이 치명적이면 너무 꽂혀있기 때문에 그 뒤가 아예 안 들려요. 그래서 단점은 첫 번째가 치명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반드시 극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장단점을 동시 질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 동시 질문하는 경우는 자소서에만 있어요. 네, 실제 면접을 볼 때는 장점이 뭐냐 물어보고 나서 그다음 그럼 단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주의해야 될 장단점의 기술 사항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장점을 쓸 때 뭐랑 겹치면 안 되냐면 성격이랑 겹치면 안 돼요. 성격이 어때요? 라는 질문과 장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장점을 생각할 때 성격상 장점을 얘기해버리면 성격을 물어봤을 때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성격 답변을 빼놓고 장점을 생각해야 돼요. 장점을 생각할 땐 내가 업무상에 보이는 강점을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장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네. 경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네네네네. 주셨죠. 이거는 그럼 예시를 가볍게 두 가지, 세 가지를 맞아요. 해서 경향성을 띄우거나 아니면은 아예 예시를 빼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예시를 빼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진 않고요. 네. 예시를 보여주되 좀 가볍게 가볍게. 보여주거나 조금 짧게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격을 배제하고 장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성격을 먼저 쓰고 장점을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브랜든 답변상에서 봤을 땐 장점에 적응력을 썼어요. 네. 되게 좋고요. 다만 이제 적응력을 쓸 때 그냥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잘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극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 적응해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적응력 플러스 업무 적응력을 같이 가져가면 내가 업무를 되게 빨리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가이드를 주는 업무를 제가 일주일 만에 습득해서 다음 업무를 바로 받은 적이 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완전히 앞에 얘기한 개념만 얘기하는 것과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거에 설득력 자체가 아예 달라지죠. 그런... 그리고 단점은 힘들어한다라는 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부분은 조금 빼고 계획에 없던 일을 여러 방면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됐던 적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좀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성격 내용부터는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듣고 있죠?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치는 게 또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우리 성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 꿀팁을 얻어가시겠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추천해놓고 내 얼굴에 먹칠할 수가 없어서 이전에 장점과 단점 얘기하면서 성격하고 겹치지 않게 네. 꼭 해달라. 그래서 성격상의 장점은 성격에 쓰고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의 업무상의 강점을 장점에다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실제로 장점이 아니라 업무상 강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성격 잠깐 볼게요. 외향적이고 섬세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섬세하다, 외향적이다. 약간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지금 뭐 답변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네네. 내가 느끼기에 약간 이중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내 편견일 수도 있는데 외향적이면서 섬세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녹인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할 때 대화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다가가지 않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했다를 같이 녹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녹인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를 얘기하는 게 정말 좋고요. 사실은 이거는 근데 고객 응대 부분이어서 네. SCM 포지션에서 고객을 실제로 응대하는 일이 물론 없진 않지만 CS 네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런 쪽을 어필하는 것보다 사실 그냥 최근의 이력이나 아르바이트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카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은 빼줬으면 좋겠어요. 도슨트 역할 했던 거 이것도 그냥 빼고 차라리 최근 이력 중에 땡땡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이력이 아무래도 더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고 네. 성격 얘기하면서도 그 회사에서의 본인의 성격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그 이력 내용을 좀 바꿀게요.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좀 과거의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일부러 사용한 이유가 네. 너무 최근 이력만 이제 앞에서 썼고 뒤에서도 이제 써야 되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골고루.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골고루랑 너무 같은 그거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맞아요. 하셔가지고 제가 네. 가지고 왔. 잘못된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점을 최근 이력에 두고 봐요. 모든 이력은. 그래서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거나 학부 시절 얘기를 했을 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물론 이제 오래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겪는 당연한 상황에서의 일화들은 별로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왜 자소서에 군대 얘기 쓰지 마라. 네. 자소서에 학교 입시 얘기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웃지? 왜 웃지? 아니 스스로
아 군대 얘기 안 썼다. 아, 그렇구나. 아, 네. 뿌듯해가지고. 여튼 그런 일반적으로 모두가 겪는 상황에서의 일화들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게 아닌데 특별하게 느꼈다는 건 그만큼 다른 인생의 굴곡이 없었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네. 별로 이력으로서의 메리트를 못 가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쓰는 건 너무 좋은데 저는 네네. 얘가 중점이 아니라 다른 게 중점이 되면서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이랬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음료 제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네. 이게 아까 말한 경향적인 사례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여기서 디테일하게 뭐 음료 녹은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네. 얘기는 뺐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중심을 본인의 성격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력이나 사례 중심이 아니라 성격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관들이 이 성격을 질문하는 이유 자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격을 면접장에서 질문을 할까요? 우리 팀과 잘 녹아들 수 맞아. 있냐.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오거나 우리 팀에 속했을 때 이 회사 사람들이나 우리 같이 일할 사람들이랑 어떻게 녹아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말투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고서 아, 얘는 좀 내향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네, 되게 꼼꼼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느껴지는 것 외에 실제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회사에서는 어떨까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회사 상황이 아니라 너무 가정에서의 상황이나 네. 아니면 이제 친구로서의 상황이나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조금 뭔가 회사 생활에서의 그런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업무를 더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쁘진 않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내용이 성격적으로 이런 업무적인 연결성이 좀 보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경력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경력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진짜 회사에서의 경력뿐만이 아니라 경력 및 외부활동이라고 제가 5번에 적어놨는데 네. 이게 이력서에 쓰여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각각 문항을 기술해 놓으라고 스크립트로 준비해 놓으라고 네. 적어놨거든요. 네네. 일단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질문을 할 때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네요? 아니면 여기서 인턴을 하셨네요? 뭐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의 맥락이 가요. 네. 그럼 이제 모든 이력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직무적으로 연관 있는 이력들은 여기서 준비를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직무적으로 내가 업무 이력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이력서 기반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매칭이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이력서를 남이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적은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업무 정리나 내용의 어필이 필요해요. 일단은 저는 다른 이력들보다 땡땡 인터내셔널에서의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피드백을 해볼게요. 네.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많고 자세한데 업무 설명이 너무 네. 미안한데 빈약해요. 이렇게 말하면 네. 내가 봤던 업무 내용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의 면접에서 이렇게 감점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했던 그 업무 자체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너무 이거에 팩트 설명이 길면 지루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수입 및 수출 보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뭐 통관 서류 작성이나 오류를 확인하고 뭐 인보이스 처리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충분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ERP 처리 이런 내용들은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력 내용 얘기할 때 실제 공고에 나와 있는 JD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이력 자체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JD가 보여주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력을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력서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뭘 뽑아서 그럼 이력 설명을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JD에 나와 있는 기반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답변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답변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JD를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JD를 보고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해봤고 어떻게 했고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네. 여기에서의 사례가 너무 길면 안 너무 돼요. 길면. 왜냐면 앞에서의 업무 설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이력의 특정 포인트를 어필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기억에 남는 얘기를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생각에 이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력을 통해 너가 뭘 갖췄고
뭘 배웠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면접장이 다대다 면접장이고 대기업 면접장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은 1대 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네. 나는 한 명이거나 아니면 1대1 상황에서 나의 어떤 구체적인 이력에 대한 검증과 내가 업무적인 실력이나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굉장히 깊이 있게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한 명을 데려다가 2시간, 3시간도 봐요. 그 면접을 끌어갈 만한 컨텐츠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질문만 계속 나와요. 난 답변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터내셔널에서 수출입 보조하셨네요? 했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면접관이 더 힘들어요. 면접을 하는 게. 얘 면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면 망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을 준비를 하고, 다만 이제 이력을 설명해서 이력 설명이 다 끝났는데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눈치를 빠른 시간 안에 보고,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가 이 물류 관리했던 부분인데요 라고 해서 얘기를 이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다른 거를 말하려고 하시면은 멈추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력 어필까지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너무 지루해한다,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꼬리 질문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쳐갖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하지만 업무 설명 밑에 이력에 대해서 어필하는 이 역량 어필 부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류 창고에 상품이 없으면 다른 지점에서 물류 이동을 해주어서 판매를 하는 형태까지 생겨났는데, 뭐 이런 상황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이 네. 물류 이동 시에 매니저님들의 이러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럼 물류 이동 관리를 이 시스템 내에서 이런 식으로 돌리자라고 의견 제시했고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본사 전체에 실제 재고와 전산 재고를 맞추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내용을 빨리 정리해줘. 2문장이면 끝나잖아요. 이런 정도로 끝내고 그 다음에 포부로 연결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력 설명이기 때문에 포부로 연결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매칭이 안 되는 포부 연결은 오히려 역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력 정리 다시 해야 되겠죠? 네, 이력 정리하는 내용까지 봤고요. 네. 여기까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그 뒤에 질문들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진짜 좀 중요한 문항이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올해 초인가요? 산업군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가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 여기 그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게 저 뒤에 있는 회사 지원 동기랑 네. 같이 한번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산업군 지원 동기 먼저 볼게요. 산업군이 지금 패션 산업군이에요, 그쵸? 네. 저희 패션 산업군이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싶고 되게 관심이 많다. 쇼핑몰 운영도 실제로 해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도가 충분히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이거 첫 줄 어차피 지울 거니까 어차피 날릴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패션은 처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패션은 일어나고 잘 때까지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분야. 이거 제 얼굴에 삐처리해 주세요. 왜 이렇게 쓰셨나요? 근데 웃긴 건 네. 제가 쓸 때는 되게 잘 썼다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원래 밤새면서 막 써가지고 저한테 갖고 와서 제가 낮에 처음 시작하면 이게 뭐야? 진짜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들으니까 고개를 못 들겠네요, 진짜. 자, 일단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으냐면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기는 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이제 뭐 브랜드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쇼핑몰을 운영해 보니까 라는 식으로 관심사를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망치로 머리 때리듯 난 이건 것 같아 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죠. 저도 IT에 관심이 진짜 많았지만 왜 IT가 좋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땐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IT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노출되고 그게 조금 관심이 생기니까 다른 쪽으로 노출이 되고 그 관심사가 연결돼서 또 다른 관심사로 연결되고 이게 하나의 맥락처럼 번지다 보니 내가 어느새 여기에 빠져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을 조금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실 산업군이어서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약간 첫 문장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모든 지원 동기 문항은 다 그래요. 이게 지원 동기라는 건 자꾸 외적으로 찾아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 트렌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서 관심이 있고 재밌었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이건 내 내적인 동기가 아니라 외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패션 산업군이 빠르게 돌아가고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내 업무가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일 수 있어요. 저희는 원래 루틴한 브랜드고 베스트셀러들이 다 스테디셀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트렌드한 거를 막 추구하거나 따라가진 않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는 식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의 질문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은 내 내적인 동기가 아니라 외적인 동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좋다는데 왜? 라고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내가 관심이 있었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온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거에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여기서 비꼬아서 한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동기를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서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관심사가 생기게 된 계기와 시작,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발전 포인트를 보여주고 그만큼 저한테 의미 있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주세요. 패션이란 일어나고 잘 때까지 사람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데 그 사람의 가치관, 감정, 성향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를 조금 편안한 말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패션이란 건 단순히 그냥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성향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편안하게 써주면 덜 이상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장황하거나 뭔가 정의를 내리듯 한 말을 하는 게 원래 면접장에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얘가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네. 면접관의 입장에서 면접자가 뭔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 자체도 어느 정도의 인스트럭션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적인 동기가 생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을 얘기해주면 더 좋아요. 지금도 저는 맨날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뭐 잡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관심사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업이 되었을 때 흔히 덕업일치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되게 스무스하죠? 이렇게 말을 하셔야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뭐 덕업일치가 되면 참 좋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수긍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어색한 말을 쓰거나 너무 가르치는 듯한 툴을 쓰거나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면접 현장에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들에 되게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항상 내 내재된 동기를 찾는다가 중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회사 지원 동기를 잠깐 한번 볼게요. 회사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지원 동기는 다 똑같아요. 이 회사가 왜 좋냐, 이 회사가 본인한테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성장 방향이나 이때까지의 변화해온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맞아 들어갔는지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좋았고,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그 관심이 커져가는 어떤 그런 발전된 방향들을 같이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내재적인 걸로 시작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네. 내재적인 동기가 있긴 한데 네. 이유는 없어요. 어머니한테 드린 첫 선물이 이 회사의 머플러였다. 네. 스토리는 좋은데 네. 이 회사가 그러니까 발전 방향이나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회사가 보여주는 인재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지원했다라는 건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회사 브랜드 자체가 좋은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본인의 관심인 거죠. 회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직무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걸 들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면 소비를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이건 사실 B2C 기업이거나 뷰티, 패션, 코스메틱 혹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흔히 이제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는 다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네. 그게 회사랑 연결이 되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연결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라는 건 그냥 정말 이 회사의 연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어느 정도로 준비하라고 하냐면 5분 내외로 준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꼭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회사에 대한 정보는 수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나 네. 디테일한 그 지표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어쨌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이고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떤 그 이익 실현에 기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경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어떤 방향성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커리어 목표,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이 커리어 목표는 자기소개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네, SCM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앞에 부연 설명 나와 있네요. 내용 잘 썼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좀 적어줬고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도 보여줬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멘토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썼는데 이거는 회사 외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사업 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겠다 뭐 아니면 이 회사 나가서 이렇게 성장하겠다 절대적으로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날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커리어 목표 쓸 때는 포부랑도 좀 연결될 수 있는데요. 포부를 쓰거나 커리어 목표를 쓸 때는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장황하거나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지사장이 되는 게 목표다라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직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여러 문항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면접 준비한 다음 또 면접 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끊으면 안 돼요. 지금도 더 웃어야 돼요. 네, 그 상태로 다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숙였다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숙였다 네. 올려주세요. 머리 흔들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에 힘이 없어요. 밝고 활기차게. 다시. 안녕하세요. 느려. 땡땡사. 퍼즐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사의 트랜스포테이션 애널리스트에 필요한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읊지 마요. 시선은 고정하고 말하세요. 시선 어디다 뒀어 지금? 다른 데가 있었죠 방금? 저는 트랜스포테이션 애널리스트에 필요한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패션업계에서의 실무, 그리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무역학과를 전공했고요. 표정. 저는 무역학과를 전공했고요. 그로 인해 국제적인 물류의 본인의 흐름과 때려. 무역학을 전공하면서 국제적 이렇게 바로 가세요. 저는 무역학을 전공했고요. 전공하면서 부여를 많이 쓰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무역학을 전공하면서 국제적인 물류 흐름과 SCM에 대한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뱉어요 그냥 빨리빨리. 표정을 고정하고 시선도 고정하고 말만 계속 천천히 나한테 언어로 얘기하듯이 말해주세요. 제스처 사용해도 되고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아도 돼요. 무역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국제적인 물류 흐름과 SCM에 대한 기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으로 가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SC 실무에 필요한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장의 물건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손 제스처 조금만 네. 줄여. 필요할 때만 써주세요. 그룹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장에 어떻게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 프로세스를 변경해보거나 아니면 시장 수요 조사를 예측해보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이 생겼다가 핵심이에요. 네. 이런 경험들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매나 어떤 뭐 물류나 이런 거에 있어서 SCM에 더욱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무를 더 익히고 싶어서 라고 연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연결 다시. 구매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시장 수요 예측을 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SCM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생기다 보니 실무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포코 인터내셔널 인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ERP 입고 처리를 하거나 전표 처리를 하는 등의 실무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SCM 실무에 관련된 캠프를 듣거나 ERP 정보 관리사를 취득하였는데요. 이러한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으면서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실무적인 지식을 쌓았다는 게 핵심이죠. 거기서 그냥 끝내요. 실무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끝내요. 빨리 정리해봐요. 이제 마지막. 저는 이러한 경험들로 얻어진 기반으로 회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SCM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SCM 전문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핵심 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령이 얘기하는 거 다시 해봅시다. 쇼핑몰 얘기 다시 해보세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편하게 얘기하세요. 뭘 꾸미려고 하지도 말고 막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그전에도 많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늘 옷 얘기밖에 안 하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던 친구들이 그럼 이제 쇼핑몰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해서 시작하게 됐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고 재고 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얘기를 해줘요 정확하게.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더 이상 이제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정리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평소에도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옷 테스터뿐만 아니라 옷 코디하는 것도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과 되게 그런 주제로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쇼핑몰을 해보는 게 어때? 우리 이거 통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다가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통한다는 느낌도 받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많은 쇼핑몰과 재고 회전이나 구매를 하는 이제 프로세스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하면서 우리 조금 너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쌓여가면서 이제 쇼핑몰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패션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고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SCM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다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연습하시고요. 영어 자기소개랑 장단점은 진짜 숨쉬듯이 암기하세요. 숨쉬듯이. 네. 그럼 오늘 거의 밤새고 4-5시간만 자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긴장되거나 이럴 것 같으면 마시는 청심원이 있어요. 먹고 들어가면 약간 긴장이 풀리면서 앞에 있는 사람과 그냥 대화하게 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본인 하고 싶은 속 얘기를 다 하고 나오세요. 네, 당당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녹화 한번 보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면접하면서 궁금했던 거, 그 다음에 면접 답변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제가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무슨 일을 했나 질문을 받았을 때 네네네. 얘기를 하고 MD 직무인 거 아니냐는 꼬리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MD 직무를 하면서 수출입 통관 같이 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면접이 끝나고 나서 완전 이게 SCM 쪽 직무를 활동 이력을 준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너무 MD 쪽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직무 설정을 거기 일을 하면서 잡게 된 거였잖아요. 그죠. 이력 자체가 처음부터 직무 목표로 설계된 이력이 아닌 이상 네. 이미 사실 쌓여진 이력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은 인정하되 물론 ND 업무도 같이 했지만 제가 SCM 쪽으로 이런 업무들을 했다라는 걸 이력서 기반으로 얘기를 잘 풀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력서 상에 있는 무역 수출입 얘기나 아니면 네. SCM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본인이 잘 말할 수 있었다면 혹은 말을 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질문으로 제가 3개월 인턴을 했는데 인턴으로 왜 끝이 났냐? 네. 그래서 제가 직무가 영업 쪽 오퍼를 받아서 저는 SCM 직업군에서 저의 커리어를 쌓고 싶기 때문에 잡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흡족해 하시던가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몰라요. 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는지 안 올라가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내가 직무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쇼핑몰을 시작한 이유와 그만둔 이유를 물어보면서 산업군까지 꼬리 질문이 갔었거든요. 네네.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이유를 들었어요. 시작한 이유부터 그만둔 네. 이유까지. 예를 들면 좋아서. 요새 관심이 많고 좋다 보니까 또 제가 막 특이하게 입는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대중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만둔 이유는 대중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많은 쇼핑몰이 네, 생겨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차별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힘이 붙여서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네. 대답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산업군으로 연결된 질문은 뭐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패션 업계에 관심이 생겼냐고 물어보셔서 아, 네. 저는 처음부터 좋아했지만 직접 해보고 그러니까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산업군이 예상 질문에 있었는데 조금 다 준비한 거를 못 말을 한 것 같아서 시뮬레이션 때 산업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갖게 됐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어떤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못한 거죠? 근데 이게 시작한 이유와 그만둔 이유에 약간 그 인사이트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시작한 이유는 시작한 이유대로 얘기를 하고 그만둔 이유 다시 물어보면 그만둔 이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두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굳히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제가 거기서 이러이러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정리를 해주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다음에 다른 분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네네네. 똑같은 질문을 또 같은 맥락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정리를 잘 해서 그 부분은 좀 잘 준비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편입 얘기가 나왔는데 네. 왜 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쇼핑몰이 끝나고 제가 편입을 하는 시즌이었거든요. 네네네. 연결을 시켜서 이 산업군에서 더 배우고 싶어서 네. 편입을 했습니다 라고 연결성을 지어서 대답을 했거든요. 시간적인 맥락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도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서 괜찮고요. 다만 이제 편입을 할 때 뭐 패션 쪽으로 안 가고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죠. 패션과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실제로 지원을 했다가 제가 네. 붙은 곳이 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 여기를 간 건데 네. 학교를 고를 때는 패션학과 붙은 학교보다 여기 학교가 조금 더 어떤 측면에서 더 좋아서 선택을 네. 하게 되긴 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런 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벗어나지 않아서 전공을 이렇게 했고 그런 내용들을 배워서 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력을 갖게 됐다라고 해서 좀 포장을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군의 맥락도 가져가면서 네.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적인 맥락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답변 구성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에 면접관분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네.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한 이유에 관한 걸 물어보셨어요. 네. 실제로 제가 거기 알바생이나 매니저님과 친하게 지내서 제가 쉬고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여기로 근데 하는데 그렇게 치기엔 카페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여서 질문을 한 것 같거든요. 네네. 카페를 왜 많이 했냐에 대한 질문인 거잖아요. 네네. 아르바이트 카페 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다 보니까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일단 처음에 시작했던 알바가 카페였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카페 아르바이트가 들어왔고 들어오고, 네, 네, 제가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카페 아르바이트밖에 없었어서 그리고 어차피 경험이 그 전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였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기서 너무 또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이거 자체가 너는 왜 계획성 없이 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알바잖아요. 정규직의 어떤 직장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인데 그거 가지고 어떤 네. 꼬투리를 잡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주면 됐던 질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네. 면접관님의 개인마다 다 발성이 있잖아요. 그쵸? 먹는 발성이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작으신 분이면 네네네. 잘 안 들리겠다라고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한국어는 괜찮은데 이제 영어로 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면접을 네. 보면서. 이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영어 질문으로 시작이 됐으면 그 말조차도 영어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영어 멘트로 준비를 해가면 될 것 같아요. Pardon, excuse me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지금 실생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Can you ask me that question one more time?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마스크 때문에 잘 못 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크게 물어보든지 그걸 영어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면접에서 실제로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본인의 궁금증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내용 정리를 좀 더 한 다음에 2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CM에 필요한 직무인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스킬, 패션 업계에서의 실무 경험, 실무에 필요한 이론을 공부한 지원자 조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무역학을 전공하면서 국제적
무역의 흐름과 SCM 개념을 공부했고요. 스페인 교환학생으로 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해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SC 실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구매 프로세스나 수요 예측을 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기로 제가 SCM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후에 실무적인 경험을 더 키우고 싶어서 인터내셔널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ERP 프로그램으로 입고 처리를 하거나 전표 처리를 해서 이제 재무팀에 넘겨주는 등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요. SCM 부트캠프나 ERP 정보관리사, SAP 프로그램을 UDEPT라는 사이트에서 수강을 하면서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회사에서 배우는 새로운 것들을 잘 융합하는 SCM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지금 수출입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데 어떤 업무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통관 서류 같은 거를 작성하고 또한 통관 서류를 보내기 전에 특히 금액적인 부분에서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르바이트 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대리님께서 이 회사로 이직을 하셨는데 혹시 요즘에 하는 게 없으면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게 어떠냐 물어보셔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하고 면접을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인턴으로 지금 한 3개월 정도 업무하셨는데 어떤 업무 하셨었던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물류팀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매장별로 물류가 부족하지 않게 입고 처리를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정직 전환은 그럼 안 되신 건가요? 정직원 오퍼를 받긴 했는데요. SCM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었는데 회사에선 영업적인 직무를 저에게 오퍼를 주셔가지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네. 특이한 이력인데 어떤 거를 하신 거예요?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서 온라인에 올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요즘 꾸안꾸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친구들과 얘기하는 중에 이런 능력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5개월, 6개월 정도. 네. 했습니다. 왜 그만두게 되셨는지. 일단 레드오션이라는 거를 체감상으로 느꼈고요. 줄이 나왔어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른 쇼핑몰에 밀리거나 저희께 점점 뒤처지고 이런 거를 느끼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속 패션 쪽으로만 이력을 쌓아오신 계기가 있을까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제가 옷을 좋아하고 패션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직무가 들어오거나 제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아까 얘기하셨고 SAP 얘기하셨는데 뭐 SAP 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SAP에 관해서는 써본 적은 없고요. 전 회사랑 지금 회사에서 ERP 더 좋은 거를 사용한 경험은 있습니다. 더존 ERP랑 SAP랑 많이 인터페이스가 다를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처음에 ERP를 사용하고 적응한 경험과 지금 SAP에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격이 어때요? 저는 친밀감이 많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어도 제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고 얼굴을 익히면서 지금까지도 SNS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인터내셔널에서도 근무를 할 때 근무 시간 외에 점심시간이나 티타임 시간에 다른 저희 팀원들 분들께 잘 대했는지 업무를 알려주실 때 조금 더 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이 파트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SCM 직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일단 피드백을 좀 하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실제로 본인이 다시 답변을 하면서 해볼게요. 일단은 초반에 자기소개할 때 너무 얼어있는 게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말을 편안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소개할 때 너무 얼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막 더듬더듬 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여서 사실 자기소개는 국문 말고 영문도 줄줄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만약에 영어를 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기엔 별반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든 한국어든 자기소개만큼은 본인이 확실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시뮬레이션 할 때도 그대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네. 자연스러운 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 전보다는.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고 네. 중간에 좀 편해지면서 괜찮아지는데 너무 표정이 지금은 너무 인위적이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게 필요한데 그게 계속 안 되네요.
유데프트라고 했나요? 유데미예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유데미에서 이런 과정을 듣고 있고 이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서 딱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거기까지 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르바이트 왜 했냐고 했던 질문에 하는 게 없으면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서 꼭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얘기할 네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 봐주셔서 수립 아르바이트 포지션에 이제 추천해 주셨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랑 같이 맥락이 맞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괜찮은데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맞네요. 네, 그 부분. 네. 그 다음에 지금 사업에 관련된 질문은 어떻게 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아는 상황이면 사실 정리가 지금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한두 번 질문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시뮬할 때 했고 1차 면접 때 했고 그 전에 정리할 때 얘기했고 벌써 4번째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완벽하게 뭔가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답변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의 정리가 새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피드백은 이렇고요. 저랑 자기소개부터 다시 하면서 좀 짚어볼 거예요. 이번엔 제가 이제 끊으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너무 길게 인사를 하는 게 이게 1대1 면접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다대다 면접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안녕하세요 하고 3초 정도 해서 이제 인사하고 하는 게 뭐 약간 관례?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그냥 얘기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어차피 정자세로 인사는 그 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숙일 때 본인이 머리 스타일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건지 머리를 흔들어요. 조금만 가볍게 인사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SCM 직무에 필요한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패션 업계에서의 자, 실무 여기서 경험. 과를 꼭 붙여주세요. 스킬 과. 나 준비해왔어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무 빨라요. 퍼즐을 짧게 짧게 주고 하고, 말은 말은- 천천히.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CM 직무에 필요한 국제적인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천천히. 스킬과 네. 패션 업계에서의 실무 경험, 실무에 필요한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지원자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저는 무역학을 전공하면서 전공하면서가 너무 로봇 같아요. 준비한 거 읽고 있어요. 네. 예요. 저는 학부에서 무역학을 전공하면서 훨씬 나아요. 계속 갈게요. 국제적인 무역 흐름과 SCM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으로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걸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과 SC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자, 여기서 이제 네. 이렇게 자꾸 안 나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입에 안 붙어서예요. 더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지금 되게 자연스럽고 좋아요. 다만 생각하는 퍼즐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려면 알겠습니다. 암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이 부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포커싱을 두고 본인을 본다기보다 그냥 말하는 느낌을 듣고 있고 이력서를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상하지 않으려면 퍼즈가 없어요. 계속 말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야 되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어야 돼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또 프로비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한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구매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수요 예측을 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기로 여기서 문장을 끊기보다는 그냥 이 계기로를 바로 연결하는 게 더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에 붙지 않아서이기 네. 때문에 여기 있는 뒷부분까지 연결하는 건 조금 빠르게 가도 돼요. 이후 넘어갈게요. 이후에는 실질적인 네, 암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기소개가 짧은 편은 아니에요. 되게 네. 길다고 느낄 수 있는데 퍼즈가 생기면 더 많이 길어지고 더 처져 보이거든요. 대기업 면접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건 짧은 시간 효율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1대1이나 아니면 이제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나 혼자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는 2시간 이상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말하고 있나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분위기 자체도 편안하기 때문에 본인도 편안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단점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만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이거는 성격 질문에 대한 대답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성격이 어떠세요? 저는 친밀하다는 말을 밝은 표정으로 해서 제 성격은 네, 이렇게 해서 대답해보도록 네. 할게요. 제 성격은 친밀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제가 스페인에서 스페인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얼굴을 비추면서 키고 친해져서가 없는 상태로 바로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하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지
있는지를 모르겠죠. 대상을 얘기해주고 그 대상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 또한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할 때 근무 시간 외에 점심 시간이나 이제 티타임 때 즉 팀원분들께 친절하게 했는데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업무를 알려주실 때 굉장히 팁을 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사실 해주신 것 이거는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어떠냐면 친근하게 대해서 팁을 많이 줬다? 이거에 대한 연계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원래 스크립트 상에서는 2주 정도가 됐을 때 같이 일한 지 6개월은 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네네. 뭐 그러다 보니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개연성이 맺어지는데 그냥 바로 이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제가 친근하게 대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어요는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좀 얘기를 맥락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후에 지금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도 2차 면접을 위해 추가적으로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못 본 사이에 우리 되게 바빴죠. 그죠? 정신이 너무 정신이 없었죠. 하나도. 맨날 밤새고 그죠? 네, 2차 면접에 이어서 3차 면접까지 갑자기 잡혀가지고 뭐 촬영을 잡고 뭐하고 할 새가 없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3차 면접까지 보고 온 브랜드입니다. 와. 면접을 다 바꿔. 네, 일단은 2차 면접이랑 3차 면접 때 각각 어땠는지 좀 들어볼게요. 먼저 2차 면접은 어떤 질문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2차 면접은 디렉터님이랑 1대1로 면접을 봤었고 네네네. 사실 1차 면접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에 대한 컨선이다라는 점을 우려된다고 우려된다고 얘기를. 몇 개를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3차 오퍼가 가면은 고민한 후에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2차 면접이 끝났어요. 3차는 또 2차 보자마자 잡힌 거예요? 아니요. 사실 이때 약간 조금 제가 다른 거를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약간 마음이 졸였던 기간이에요.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일주일 지나고 이제 연락이 딱 오셨는데 그때 동안 연락이 이제 오지? 지금 시간 떨어졌나? 약간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 있었군요.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3차 면접이 연락이 와서 보게 됐고 최종 면접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네네네네. 3차 면접은 어땠어요? 3차 면접은 일단 첫 번째로 HR 임원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랑 먼저 1대1로 면접을 보고 디렉터님이 직무적보다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셨던 것 같고 3차 때 이제 뒤에 나왔을 때는 이제 직무적으로 영어 면접도 다시 하고 그러셨었어요. 3차를 영어 면접을 봤어요? 네, 간단한 그냥 프리토킹 조금 나갔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암기하라고 아, 했던 네. 거 다 암기하고 갔어요? 그건 다 암기했는데 프리토킹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평소에 제가 영어 할 때 쓰는 습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 물어보셨어요? 정말 간단하게 저번 주에 뭐 했어? 저 취미생활 했습니다. 취미생활 뭐야? 춤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춤추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춤? 무슨 장르 좋아해? 저는 얼반이랑 힙합 장르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대표님은 저번 주에 뭐 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얘기하다가 이제 프리토킹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특별한 질문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특별한 질문보다 직무 질문 몇 개 후에 좋았던 게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질문이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인가? 라는 느낌을 받아서 뭔가 이게 면접보다는 좀 대화를 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고요? 어떤 질문이었냐? 제가 어떤 질문이었냐고! 질문에 집중! 그래서 디렉터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디렉터님이 저를 구글링을 해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제가 작품이 어디 웹사이트에 걸려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지금 제 얼굴이 아니라 네. 좀 수염이 있고 보통 이거 찾아도 전 이거 못 알아보는데 얼굴 형태가 이거 저인 것 같다고 해서 물어보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된 작품이고요. 제가 예술에 관심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네네. 얘기도 하고 굉장히 오.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네. 그 말고 또 특이했던 질문이나 아까 말했던 뭐 이런 면접 질문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질문들은 뭐가 있었어요? 디렉터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이성적인 사람보단 좀 감성적인 사람인데 과연 이게 맞을까란
궁금증을 저한테 갖고 계셨다고. 갖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근데 100% 이성적인 감성적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음. 이미 제가 과거에 MD 비슷한 일을 했었으니까 그것들에 있어서 뭐 조금 감성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인 일이 더 사무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일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예술을 한다고 꼭 감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일단은 잘 보고 왔다 하니 결과를 우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지원하고 면접 보고 나서도 계속 다른 데 지원하면서 너무 결과 자체를 기다리기보다는 하고 있던 걸 꾸준히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저도 동감하고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티가 나나?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스스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약간 언제나 떨어지면 빨리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는 이런 생각이 이해는 합니다. 있기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요. 네, 다른 곳에 또 면접이 잡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죠. 외국계 기업은 갑자기 3차 면접하고 최종 면접 보다가도 채용 취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마음 쓰지 않고 네. 이제 계약서까지 딱 써야 이제 정말 써야 입사입니다. 그때까지는 마음을 놓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4차 면접이 생기는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열심히 준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